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팔아야 될지 추가 매수해야 될지 고민 많이 되시죠?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가 있고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시원하게 날려가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바로 상담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시장은 반등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좀 강하게 나가고 있죠. 코스피가 2.2%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8% 정도 거의 2%대 가까운 상승을 양시장 모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코스피랑 코스닥 생각해보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뭐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조정이 들어가다가 이제는 금리 인하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아직까지 할 필요가 없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FOMC에서 이야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간단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또 금리 인하를 안 하든 말든 간에 일단 재료 소멸이다. 그러니까 악재가 소멸됐다 이거예요. 뭔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이야기로 올라가는 거죠. 뭐 이쯤 되면은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올라가려고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한 문제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수가 많이 조정이 들어갔죠. 우리나라는 미국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 동안 우리나라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러한 분위기에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정부에서도 저 PBR이죠. PBR 자체가 낮은 기업들에 대한 어떤 부양책들을 생각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증권사에서도 리포트로 PBR이 낮은 기업들은 투자 메리트가 높다라는 리포트를 줄지어서 막 쏟아내고 있다 보니까 PBR이라고 하죠. 자산, 한 주당 자산 가치 대비해서 한 주당 주가가 지금 너무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기업들은 저평가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증권사에서 이제 펀드 가입을 유도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매수 추천을 하기도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보면요. 우리나라는 저 PBR이라고 하죠. PBR이 낮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해서 한국은 할인을 받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이 다 불분명합니다. 일단은 굉장히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확실하게 한국이 저평가받는 이유가 뭔지는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힘들죠. 이제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분단 국가의 불확실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정책의 불확실성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나라는 뭔가 할인을 많이 받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자산 가치 대비보다 주가가 싼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급등 나온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렇게 막 7%대 오늘 급등 나오고 어제도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게 자산 가치가 낮다라는 겁니다.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낮다라는 건데요. 한 주당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을 나눠 보니까 34만 원까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한 주당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쪼개 가지고 이 한 주당 이 회사가 가진 자산은 얼마니?라고 봤더니 한 34만 원입니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실제 주가는 20만 원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만 원대 주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 괜찮은데 주가가 지금 자산 가치보다 싸다는 건 너무 저평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 돈에 35만 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35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 21만 원에 팔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지금 너무 싼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매수가 몰려 들어오게 되고 이제 그런 평가들이 나오게 되고 그걸 정부에서도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금융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이런 기업들에게 호재가 되고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던 수많은 기업들, 현대차는 대표적으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거지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코스피랑 코스닥 양시장 모두 어떻게 보면은 호재다. 이거는 지금 저평가 기업들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국가의 다짐이기도 하고 금융권의 다짐이기도 하다 보니 호재다 이러면 주가가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매수에 임하는 분위기가 나오게 된 거죠. 어쨌든 분위기 자체만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싫지는 않나 봅니다. 외국인들도 어제 1조에 가까운 매수세를 보여주더니 오늘은 9천억대 가까운 매수세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죠. 양쪽 쌍끌이 매수라고 하죠. 이런 거를 지금 증권가에 있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전부 다 순매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거를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같아요. 대신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돈이 이제 순환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돈이 돈다라는 느낌보다는 잡주들이 급등이 나오거나 잡주들이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급등 나온 종목들 보면은 이제 최근에 급락이 나왔던 뭐 CCS라든가 플레이디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급등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역시나 우리가 평소에는 거들떠보지 않았던 잡주 위주로 오늘은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저평가 관련 기업들이 올라간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방송에서 강조해드렸던 거 돈은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가는 게 그게 올라갈 종목인 거지 뭐가 올라갈 기업이겠느냐. 그러니까 주가는 싼데 기업도 불확실한데 이런 것 중에 좋은 게 있겠지가 아니라 돈도 잘 버는데 주가가 내려가 있는 기업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이렇게 주가로 확인이 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PBR이 낮은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낮은 기업들 굉장히 많고요. PER이라고 하죠. 주당 순이익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낮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하나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면은 역시 대한민국은 지금 저평가 기업들이 많고 올라간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공매도 금지라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은 내려와 있는 기업들에게 수혜가 되기 때문에 바닥 종목에 신경을 많이 쓰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 들어서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게 상담을 받는 것을 미루셨다면은 지금은 상담 받는 것이 유리한 시장입니다. 추가 매수 타이밍 여러분들 상담 안 받다 보면 놓칠 수 있고요. 추가 매수 안 하고 있다가 내 종목이 올라왔는데 본전인데 더 갈 것 같다 생각해서 막연한 생각이 들고 가다가 다음 날부터 빠져가지고 기회 놓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매도 타이밍과 매수 타이밍 둘 다 날려버릴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제대로 못한다면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아무래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제가 속 시원하게 딱 부러지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많이들 상담하셔가지고 기회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잡아내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유비케어고요. 뉴비케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5,700원이고 비중은 10%예요. 아, 올라갈 때 따라 묻으셨네요. 아니요, 1년 넘었는데 1년 넘었는데. 5%더 샀어요. 그래서 10%가 됐어요. 아유, 최악이네요. 어제를 왜 샀어요? 며칠 전에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이렇게 됐네. 그렇군요. 일단 추가 매수는 굳이 안 하시는 게 좋았고 이제 어제 슈팅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때 팔아버리는 게 제일 좋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맨날 더 갈까봐 맨날 고민을 하시고 더 갈까봐 생각하시는데 저하고 이렇게 상담이 안 되는 시기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막 전화를 해가지고 상담하는 게 좀 버겁거나 좀 부담스럽거나 바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전화 네. 통화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제가 언젠가 보따리를 우리 주머니에다가 제가 이렇게 전략을 넣어드릴 테니까 열어가지고 보세요 하는 보따리가 뭐냐면 그냥 본전오면 파세요입니다. 상담받을 생각하지 말고 본전오면 뭐해라고요? 일단 팔아버리는 게 맞아요.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주가가 안 올라갈 것 같다 생각하면서 주식하는 적은 없잖아요. 그죠? 네, 주식을 할 때 맨날 내가 무슨 종목을 살 때, 추가 매수를 할 때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는 거지 내려갈 것 같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모두가 대한민국에 있는 주식하는 사람 1,400만 인구는 전부 다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해요. 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그런 인식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건 거짓인 거예요. 환상인 거예요. 그냥 내 머릿속에서 계속 나를 현혹시키는 거야 환상이고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각에 따라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행동해야 되는 어떤 지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올라갈 거야 생각할 거야. 올라가다 내려가다 무조건 올라갈 거라 생각할 거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건 본전에서 파는 거다라는 것을 일단 행동 강령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다음번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지금 이건 한 타이밍은 놓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기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뭐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회사가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보게 되면 의료 정보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의료 데이터라든가 의료 AI라든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뒤에서 꿈틀거리면서 움직이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저는 움직이려고 시동을 걸고 있다. 그러니까 얼어있던 몸이 겨울잠 자고 난 다음에 이제 풀러 나왔을 때 막 바로 달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스트레칭을 하고 뭔가 움직이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움직임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져가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다음번에 올라올 때는 슈팅 나왔다가 빠지는 그림이 아니라 아마 치솟아 올라와가지고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저는 본전에서 비중을 일단 3분의 1 정도는 줄이시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습관 기르기용. 이 종목이 안 가는 게 아니라 본전에서 파는 그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는 매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로는 6,500원대 들고 가셔도 저는 지금 테마와 분위기상으로는 저 이상도 갈 수 있는데 일단 6,500원부터 가야 그 이상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6,500원까지는 목표가로 잡아보고 대응하자. 대신에 이런 이야기 들었다고 해서 더 산다는 것은 올라갈 것 같다는 말만 듣고 하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충분히 추가 매수해서 비중 잘 늘려놨으니까 그냥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현대 이와요 76,600원에 20%입니다. 현대 위하고요. 7만? 6,600원에 20%요. 그렇군요. 매수가가 조금 높긴 높거든요. 예, 근데 너무 높아가지고 기업이 나쁘진 않아요. 네. 예, 기업이 나쁘진 않아요. 이 기업도 이제 현대 쪽이 이제 현대차랑 기아차가 지금 자동차 판매를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주가가 안 간다고 외면당하고 있는 기업이 현대차랑 기아차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기아는 지금 이게 상담 많이 들어올 때부터 제가 계속 말씀해드렸지만은 과거에 이제 하도 2년 전, 1년 전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사신 분들이 많아서 문제인 거지 지금 사서 들고 간다거나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그냥 가져가는데 그렇게까지 부담되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영업이익이 진짜로 많이 늘었어요. 현대 같은 경우도 2020년, 2019년에 막 2조 원씩 벌던 회사가 지금 11조 벌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진짜로 많이 벌어요. 근데 이제 그런 쪽에 연관되어 있는 게 현대 이렇게 위아가 현대 관련해가지고 또 자동차 부품이라던가 엔진 그런 부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막 팔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요 기업들도 영업이익이라던가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죠. 그래서 올해 현대의 가장 위험한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신차의 부진입니다. 신차가 없다라는 뉴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는 점, 뭐 페이스 리프트라든지 이런 것들 해가지고 계속 마케팅을 잘 해나갈 것이라는 것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저는 현대 위아도 안 올라갈 이유는 별로 없는 기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PBR 대비해가지고 낮은 기업들이 많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죠. 자산 가치로만 본다면 12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당 자산 가치를 보니까 12만 원인데 지금 주가는 6만 3천 원이니까 어때요? 자산 가치보다도 지금 현재 평가가 되고 있는 주가는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평가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하는데 어쨌든 저평가를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저평가를 구성하고 저평가라고 분석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PBR입니다.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초점이 딱 맞춰진 거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요 분위기가 저는 쉽게 끊기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무래도 이제 증권사에서도 이제 이걸 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업을 하겠죠. 전화해가지고 고객님 PBR 낮은 회사 투자하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현대위아가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추천할 것이고 펀드 가입하고 싶어요 온 사람들에게도 PBR 낮은 종목 저 PBR 상품 이번에 나왔습니다 하면서 또 아마 추천을 많이 하게 되면서 돈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 말은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결국 저는 추가 매수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 비중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5만 원에 있던 게 6만 원대까지 올라왔을 때 이 올라온 거를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들고 가시길 바라고 들고 가면은 본전 내지 그 이상까지도 탈출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은 왔다 갔다 요동을 치겠지만은 거기 요동에 휘둘리지 마시고 본전 또는 9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이 종목이 휘둘리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5만 5천 원대까지 떨어진다면 그때는 놓치지 말고 추가 매수를 한번 하는 게 좋죠. 분위기가 전환이 되었죠. 지금까지 분위기하고는 다르게 저 PBR에 대한 종목들 관심이 높아졌고 얘들이 이제 그런 쪽에 속해 있다 보니까 돈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과거에 5만 원 내려왔을 때는 긴가민가 했다면 지금은 5만 원까지 내려오면 좋은데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만 5천 원까지 떨어지면 저는 한 10% 정도 비중을 더 늘려가지고 30% 또는 많게는 40%까지 비중을 늘리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감사합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이버를 사보려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어제부터 못 놓쳤네요. 아, 놓쳤어요. 약간 올라왔는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만 원짜리를 21만 4,500원에 사는 게 14,500원 정도 이렇게 좀 더 비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0만 원대 있었는데 거의 20만 원에서 종가상으로 본다면 20만 2,500원인데 지금 21만 4,500원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12,000원, 13,000원, 14,000원 이렇게 좀 더 비싸진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비싸게 사도 안 억울하면 사도 돼요. 저는 비싸서 좀 억울해서 별로 안 사고 싶은데 이렇게 비싼 거지만은 사 먹고 싶으면 사 먹는 거죠. 뭘 어떻게 해요. 아메리카노를 5,000원에 우리가 사 먹으면 될 거를 어제 5,000원짜리가 오늘 6,500원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메리카노 먹고 싶으면 누가 말려요? 사 먹어야죠.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먹고 싶지 않다라는 거고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올라가면 사지 말고 내려가면 사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제 투자 방식이 있어가지고 저는 억울해서 못 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라면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여러 가지 방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만약에 살 거라고 한다면 차라리 아예 올라가는 걸 다 보고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23만 원대 못 올라가거든요. 네. 네이버가 23만 원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맞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최근 들어가지고. 그죠? 네. 여기 지금 맞고 떨어져, 여기 맞고 떨어져, 여기 맞고 떨어져 하는 것은 23만 원에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보면 돼요. 천장이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겠는데 저기가 왜 저런지 모르겠지만 저 자리에 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3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면은 뭔가 천장이 뚫렸으니까 위로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네네. 그래서 저라면 아예 그냥 이왕 올라온 거 살 거면 23만 원 넘어가는 거 보고 살 것 같아요. 차라리.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얘가 지금 흐름상으로 내려갔을 때 19만 원대나 20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걸 계속 보여줬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어정쩡한 자리에 사고 싶진 않고 살 거면 그냥 아예 떨어지는 19만 원, 20만 원에 잡거나 아니면 아예 올라가는 23만 원에 잡거나 하지 둘이 어정쩡한 이 가격에 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매 전략이니까 배워가시고 오늘 지금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건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멘토님.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네, 32,000원에 30%. 32,000원에 30%. 어이구 많이 비싸게 샀네요. 이제 뭐 멘토님 말씀 듣고 한 그 좀 두 번째 상담인데 네, 42,000원 했는데 2만 원 이하에서 네. 좀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했다고요? 예, 예. 제가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2만 원 이하가 되면 전화 추가 달라고 했을 매수를 것 하라- 같은데요. 예? 저 2만 원 이하가 되면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으니 한 번 더 확인하고 자리 잡는 거 확인하고 전화를 달랬을 것 같은데 제가 하면. 예,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추가 매수를 덜컥 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이제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자리 좀 잡지 않았는데 2만 원대 추가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죠? 17,000원에 했어요. 17,000원 했어요. 그러면 네. 그나마 잘하셨네요. 2만 원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네, 17,000원 17,000원 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바닥을 잡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은 잘 하신 것 같아요. 바닥 잡는다는 개념이 이제 뭔지를 좀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예, 방송에서 예. 늘 이야기하지만은 칼이 떨어지고 있는 건 누가 봐도 떨어지고 있는데 땅에 다 떨어지고 땡그랑하고 있는 건 땡그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 떨어졌네 저걸 잡아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예. 차분하게 기다리면 그런 게 보이는데 당장 오늘만 보고 있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흐름을 전체 흐름을 조금 파악하실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추가 매수해서 32,000원인가요? 예. 원래는 더 높았나요? 42,000원이었어요. 42,000원이었나요? 근데 예. 32,000원까지밖에 지금 매수가가 안 떨어졌다는 건 비중이 지금 추가 매수를 얼마 안 하셨나 봐요. 예. 반절 정도 했어요. 뭐라고요? 기존에 있던 것에 반절 정도 했어요. 반절 정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추가 매수 효율이 안 나와요. 추가 매수를 할 거면은 내가 매수한 금액만큼 하시는 게 좋아요. 어정쩡하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보시면 추가 매수는 내가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 주당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한 주당 10만 원일 때 우리가 100만 원치 사면 10주밖에 못 사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한 주당 10,000원까지 빠진다면 100만 원치 사면 100주를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100만 원치인데 10개를 사느냐 100개를 사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이걸 합치면 총 난 110개를 갖고 있게 되고 200만 원 대비해서 110개라고 한다면 매수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요.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많이 사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가는 지금 42,000원 대비해서 많이 빠졌고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만약에 내가 산 금액의 반밖에 안 한다는 말은요. 수량적인 이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수량을 많이 늘려나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건 한정적인 수량으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주식수가 3,500만 주밖에 발행이 안 돼 있다고 봤을 때 내가 최대한 많은 수량을 확보하면 독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우리가 그 정도의 돈은 없다 보니까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추가 매수를 왕창 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산 금액만큼이라도 하거나 그 이상을 해야지 추가 매수 효율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내가 산 수량만큼 해버리거나 또는 내가 산 금액 대비해서 한 5%, 10%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추가 매수 하나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 32,000원 된다고 탈출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차트 보니까 이거 32,000원 탈출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보세요. 지금 32,000원까지 지금 제가 빨간색 선을 2개를 그릴 거예요. TV 보고 계세요? 예. 그러면 위쪽은 시청자님의 첫 번째 매수가 42,000원이고요. 아래쪽은 예. 시청자님의 이제 두 번째 매수가 추가 매수해서 내려온 32,000원인데 아니 너무 멀잖아요. 예, 뭐래요? 너무 멀잖아.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갈 게 한 100%는 올라가야지 도달되는 자리인데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리나 마나예요. 이 정도 내리나 마나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다른 거 종목 매매하는 게 낫지. 뭐 한다고 여기를 추가 매수합니까? 답도 안 나오게. 이러면은 추가 매수해서 계좌가 망가지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미 추가 매수는 했기 때문에 더 사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억울하겠지만은 다른 종목 사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얘를 그냥 왕창 사서 매수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왕창 낮춰야 되겠다. 낮춰버려야 돼요. 그럼 이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인가 하면은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과거에 상담했을 때는 가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실적 그런 데도 잘 나오고 있고 패션 브랜드도 지금 뭐 삼성물산의 패션 이야기도 잘 나오고 있고 실적 잘 나온다 이야기 나오고 있어가지고 패션 브랜드가 아직까지는 죽진 않았구나. 완벽하게 경기 침체로 이래 들어서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안 좋지만은 주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한 번은 올라갈 수 있겠다 싶은데 그 한 번이 시청자님이 지금 매수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우리는 탈출하고 싶은 매수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부수라고 하죠. 이 자리에서는 승부수를 던져가지고 매수가를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을 40% 내지 한 50%대까지 늘려야 된다. 그래야지 매수가가 아니면 23,000 원대까지 떨어질 때가 될 겁니다. 추가 매수를 제가 말한 대로 하면요. 그럼 23,000원대까지나 22,000원까지 이렇게 빠졌다 봅시다. 지금 이제 빨간 선이면 어때요? 지금 매수가랑 조금 현재가랑 거리가 좀 있지만 반등 나오면 탈출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추가 매수의 이유예요. 그냥 대충 추가 매수 대충 이게 아니에요. 상태를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의 추가 매수는 효율이 너무 안 나오고 이거 왜 했나 싶은 정도의 매수가입니다. 이건 32,000원을 아니 이거 추가 매수 왜 했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과감하게 하시라. 겁먹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해야 돼요.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약간 조금 이렇게 배짱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16,000원 이 자리에서는요. 코스피 지금 반등 나가고 있고 저 PBR 이야기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PBR 대비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그렇게까지 뭐 높다라고 할 만한 그런 장세는 아니에요. 얘도 0.7%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1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한 주당 자산 가치로 보면 23,000원인데 지금 주가가 16,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 저는 지금은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해놔야 본전이 안 되더라도 손실을 좀 많이 줄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과감하게 비중을 한 40에서 50%까지 늘리시고 매수 단가를 최소 23,000원에 가깝게 좀 내려놓자. 그러면 다음 반등이 나올 때 23,000원까지가 아니더라도 한 21,000원에 나오면은 10% 손실 내고 나오는 건데 지금 손실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고맙습니다. 낮춰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화신이고요. 12,900원에 10%요. 12,900원에 10%. 네, 근데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 제 단가가 막 넘어섰는데 네. 그냥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더 가지고 가야 할지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다렸다가 본전이 왔을 때 저는 매도하는 것을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근데 지금 이 화신의 상태는 만약에 전화를 안 했다면은 그냥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전화를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됐잖아요. 그죠? 네. 볼 수 있게 돼서 제가 지금 보아하니 얘는 좀 더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상으로는 매도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본전 왔을 때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상황인지 제가 그때마다 다 보고 그때마다 옆에 영혼처럼 나타나서 갑자기 짜잔 본전 오셨네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드릴 수 없다 보니까 그냥 공통적인 의견으로는 본전 오면 매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도 이제 그 습관이 중요한 자리가 왔긴 하지만 지금의 상태로 본다면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됐고 얘도 기업이 자동차 부품 쪽으로 엮여 있기도 하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현대차가 저렇게 치고 나간다면 자동차 부품 쪽으로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고 그중에 실적 잘 나오는 기업으로 눈이 돌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좀 더 치고 갈 수 있겠다. 그래서 한 14,000원 내지 15,000원까지 좀 더 욕심을 부려봐도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000원부터 해서는 분할 매도 시작을 한다 생각하시고 지금은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라. 짧은 시기에 뭐 더 갈 것 같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으니까 올라올 때 수익 내고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본전 왔을 때 다른 종목들 무조건 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또 잡혀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은 제가 토요일과 일요일 부산과 구미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부산은 제가 오후 2시에 갑니다. 오후 2시에 부산 적십자회관 6층 회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또 이번 올해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전략들을 드리러 갈 테니까 많이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일요일은 구미로 갑니다. 구미에 구미코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거기도 역시나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나서 강의를 해드릴 거니까 많이들 배우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지금 계속해서 남아있죠. 그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가 볼까?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서 풀어가 보겠습니다. CJ ENM입니다. 이제는 추가매수 하기 전에 이렇게 추가매수 해야 될지 말지 고민된다는 연락을 주셔서 너무나 고맙네요. 자, 일단 9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5% 정도를 매수하셨다라고 하셨고요. 적정 가격에 매도를 해야 될지 추가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올라온 상태에서 사는 게 안 억울하면 사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올라온 상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45,000원, 49,000원까지 내려간 걸 봤고 최근에도 6만 원까지 내려간 걸 봤는데 이 75,000원에 살 수 있냐라고 하면 저는 못 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봤던 옷이 3만 원까지 내려간 걸 봤는데 어제 가서 살려고 하니까 7만 원이 됐다. 저는 못 사겠어요. 솔직히 억울해가지고 내가 그냥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그걸 사게 되면 잠도 못 잘 것 같아서 싫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떨어지는 종목을 사는 약간 음봉매매라고 하죠. 그런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올라간 기업을 사는 것 자체는 너무 억울하고 배가 아파서 못 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추가매수, 신규매수를 여기서 사도 내가 억울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다시 얘가 할인해서 6만 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나는 안 억울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사셔도 좋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배 아프고 억울하고 동동 구르고 막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주가는 올라가면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특히나 CJ ENM 같은 경우가 주가가 우하향으로 굉장히 깊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갑자기 수직 상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CJ ENM은 안 돼. CJ ENM은 맨날 떨어지는 종목이야. 지가 올라가봤자 어디까지 가겠어? 안 가.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사람들도 손절하고 팔아버리겠어. 이런 식으로 인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여기서 막 치고 올라가면서 시세를 내는 경우는 좀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회사도 지금 뭐 나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CJ ENM 같은 경우도 적자가 이렇게 좀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출도 많이 줄고 영업이익도 줄어 있는 상태라서 사실 얘도 아까 말했던 이런 BPS죠. PBR이라든가 이런 쪽을 봤을 때는 0.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6만 원 내 가치를 가졌는데 주가는 지금 7만 원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0.3밖에 안 돼서 저평가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밑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한다면 저는 6만 원 이하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98,000원 같은 경우는 얘가 만약에 그냥 올라간다고 한다면 95,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기업입니다.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은 본전 탈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라올 때는 95,000원에 98,000원에 판다 생각하고 가져가시고요. 내려가면 6만 원대 사가지고 추가 매수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춘다 생각해서 가져가시고요. 추가 매수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췄다고 해가지고 목표가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목표가는 95,000원, 10만 원 그대로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하게 되면은 수익을 내서 나올 수 있고 추가 매수 기회를 얘가 안 준다면
본전 나오는데 조금 만족하시는 게 어떨까? 다음번에 대신에 10만 원 팔고 난 다음에 내려가면 6만 원대 다시 사면은 그 다음번 올라갈 때는 한 40% 수익 나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만 노리지 마시고 다음을 자꾸 생각하세요. 이번 매매는 내가 글렀고 망했지만은 다음 매매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다음번에 잘 들어가는 걸 생각하시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투자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신성 ENG입니다. 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신성 ENG 뭐 종목 상담해달라고 하시는 거 보면은 추가 매수 되나 안 되나 뭐 어떻나 전망 어떻나 이런 건데 전망은 사실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기업을 사놓고 전망을 뭐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자꾸 전망 뭐 기업이 업황이 어떠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현혹되고 있는 거지 전망보다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그냥 무조건 가격을 싸게 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가격은 그렇게 비싸게 산 가격도 아니고 지금 클린룸이라던가 드라이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태양광이라던가 반도체라던가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다 엮이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엮이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움직일 그런 기회는 분명 있는 기업이겠구나. 근데 예전부터 얘는 신재생에너지라던가 태양광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었는데 반도체 쪽의 냄새가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닌데 약해요.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태양광으로 엮여가지고 탈원전한다 해가지고 주가가 급등 나왔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될 때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엮여서 올라온 종목이라 지금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아마 주가가 툭 빠지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또 당선되게 된다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죠. 그래서 사실 이제 먼 나라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 먼 나라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신성 ENG입니다. 미국 대선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친환경 에너지는 저기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친환경 에너지 이외의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쪽의 지지율이 높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변동성이 생길 겁니다. 근데 어쨌든 대선 아직까지 뭐 진행 중인 상태인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거의 뭐 초창기다 보니까 이야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서 주가는 여러 번 요동칠 수 있다. 그게 아래쪽일 수 있고 위쪽일 수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금방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려간다 하더라도 겁먹을 종목은 아니고 그냥 가져가가지고 내려갔을 때 매수가를 좀 낮춰서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인해서 반도체 쪽으로 갑자기 엮여서 급등이 나온다면은 한 2,500원에 팔아내시고 도박 안 하는 게 어떨까? 이건 약간 도박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도박에 가깝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 바로 팔아내신 다음에 수익을 챙기시고 이 종목은 접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난 원래 도박 좋아해요. 그리고 뭐 물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추가 매수할 배짱도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내려가면은 1,500원대 가깝게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는 방향으로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합니다. 아이센스입니다. 아이센스 지금 매수가가 29,400원인데요. 20% 정도 매수하셨고요. 물려있는 상태네요.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과거에 이게 조금 9월달, 작년 9월이든 8, 9월에 샀든 지금 올라갈 때 샀든 어쨌든 물릴 수밖에 없는 매매를 하신 거예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슈를 제외하고 뉴스를 제외하고 업황 전망, 업황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런 거 다 제외하고 본다면요. 주가는 올라가면은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파동으로 움직입니다. 약간 뱀과 같아요. 뱀이 꼬불꼬불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근데 꼬불 간다고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꼬불하니까 절로 가는 건 아닐 거고 이렇게 간다 해서 밑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꼬불꼬불 하면서 앞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올라간다고 해서 위로 막 솟구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밑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는 방향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꼬불랑 하고 있는 건 뱃머리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뱃머리 속에서 이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내려갈 자리인 거고 그걸 사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걸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게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뉴스에 속아버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전망 이야기할 때 제가 전망 안 봐도 됩니다. 보지 마세요 하고 뉴스 뭐 나왔다면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하고 그냥 전화 끊어버리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의 움직임이 더 중요합니다. 이 움직임의 규칙을 빨리 깨닫는 거죠. 결국 올라왔을 때 사니까 물리는 게 맞는 거고요. 이 내려가는 게 끝나고 나면 올라갈 텐데 적어도 이 내려가는 흐름이 어디까지 빠지나라고 했을 때 1차로는 쌍바닥 그리고 2차로는 그 아래쪽으로 이 흐름을 타고 내려가서 15,000원대까지 내려간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를 사지 말라는 거고 샀으면 빨리 손절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센스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뭐 바이오 센서라든지 뭐 당뇨병
환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혈당 측정 이런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사실 주가는 이미 저는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만약 당장의 반등이 나와서 다행이었는데 23,000원이 무너진다면 저점 추세가 무너진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게 무너지면은 주가는 2만 원대 내지 15,000원대까지 그냥 내려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3,000원이 무너지면은 결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손절하시거나 아니면 아래쪽에서 난 추가하면서 할 거니까 지금 안 팔고 손실이 무섭지만은 그래도 내가 안 팔면 손실은 아니니까 그냥 아래쪽에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해서 대응 전략을 짜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거는 스스로 결정해야 되겠죠. 23,000원이 기점이 됩니다. 23,000원 무너지면은 많이 내려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손절하시거나 만약에 손절 안 하시더라도 전화 주시면 제가 어디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는 내려왔을 때 17,000원에 가깝게 또는 2만 원에 가깝게 내려왔을 때 자리 잡으면 추가 매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단기 반등 나오게 되면 본전 매도하셔가지고 이런 투자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봅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딥노이드요. 다시 한번요. 딥노이드. 딥노이드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24,000원에 20%요. 30%였는데 네. 10% 그냥 손해보고 팔았는데 네.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해서 어디서 들어가야 되나 했어요. 추가 매수를 하기가 지금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요? 일단 딥노이드라고 하는 이 기업의 매출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없어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까먹고 있다라고 하죠. 매출이 점점 이제 줄고 있는 상태에서 영업이익도 막 60억씩, 70억씩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이 기업이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상장이 되었는가? 아무래도 이제 AI, 인공지능 솔루션을 이용해가지고 의료 AI 인공지능 솔루션 이런 기술이 좋다라고 해서 기술 특례로 이렇게 상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돈 버는 건 없는데 기술이 좋으니까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상장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돈을 못 벌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못 벌고 있는데 지금도 못 벌고 있는데 앞으로도 못 벌기 시작하면은 이 거품이죠. 다 전부 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주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돈도 못 버는데 지금 이미 주가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지금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의료 AI 관련 데이터 이야기가 좀 더 나온다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이야기에 나오는 것만 믿고 기다려보기에는 실적도 안 좋은 기업을 가져가는 거 안 불안하세요? 아유, 불안하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실적은 보고 좀 투자해라라는 거고 실적 안 보고 가격만 보고 투자하니까는 이 뉴스만 보고 투자했으니까는 뭐 좋다고 해서 샀는데요. 좋죠. 좋아진다면 진짜로 그게 현실이 된다면 좋은 게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로또 1등 당첨될 것 같아요라고 하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죠. 근데 당첨돼야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번 주에 될 것 같아요. 누가 말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와 문현진 멘토한테 우리 딸 시집 보내야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직 당첨도 안 됐는데. 그러면 매도를 치는 게 그러니까 나을까요? 잘못된 투자를 하고 온 거기 때문에 비중 줄이는 게 잘한 거고 지금 여기서도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손절하시거나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애초에 안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죠. 근데 어쨌든 샀으니까 일단은 지금 이 자리 18,000원대 지지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가 반등이 나오고 지수가 조금 반등이 나와준다면 아마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좋아서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21,000원 내지 22,000원까지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럼 주가 회복될 때 그때는 매도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 투자는 별로 좋은 투자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잘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추가 매수는 저는 굳이 이거 추가 매수 할 바에는 다른 거 지금 저평가 기업들이 많다라고 하는 시기에 무슨 이렇게 고평가 기업을 사서 뭐 어떻게 수익을 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잘못된 투자라는 거 말씀을 SK 하이닉스 들고 가래서 지금 꼭 들고 가고 있어요. 뭐라고요? SK 하이닉스 들고 가라 그래서 네. 지금 14만 원까지 들고 가고 있어요. 그랬어요. 제가 말했던 어떤 가격을 기억하지 마시고 수익 나거나 본전 오면 팔아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딥노이드는 어찌됐든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매도는 올라올 때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독산 네오룩스 3%거든요. 덕산 네오룩스 3%요. 네, 좀 추가 매수를 좀 해볼까 그러는데 가능할까 그래가지고요. 3% 비중을 사셨다는 것은 41,000원에 샀거든요. 다른 다른 종목들은 또 이렇게 크게 물리는 건 없으세요? 다른 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비중을 3%부터 이렇게 모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왜 하필이면 덕산 네오룩스를 모아가려고 하셨을까요? OLED 디스플레이, 네. 그것도 반도체 이런 계통이라지 한번 해봤거든요.
뭐 일단 그렇게 본인만의 분석이 있으시다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아무 생각 없이 모아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본인만의 분석이라든가 생각이 있고 본인만의 OLED라든가 디스플레이 전망을 좀 밝게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가져가는데 일단 흔들리지 않아요. 본인의 이렇게 심지가 확고하게 딱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든 내가 분석한 게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유 없이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이렇게 팔랑기가 되어 있어요. 누가 말하면 팔아야 될 것 같고 누가 말하면 사야 될 것 같다 보니까 가져가야 될 것도 못 가져가고 팔지 말아야 될 것도 팔아버리게 되고 사지 말아야 될 것만 사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그냥 약간 확인차 질문을 드렸는데 아주 뭐 확고한 생각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덕산 네오룩스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주가가 아직까지는 바닥 잡은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상향을 하다가 무너지게 되면 하향으로 돌아서게 되어가지고 주가가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하향세로 돌아서고 있고 주가 저점 깨고 내려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자리고요. 힘은 이미 빠져내려갔기 때문에 하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덕산 네오룩스가 나쁜 기업은 아니지만 흐름 자체가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듯이 그 사람이 나빠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네. 상황에 맞춰가지고 안 될 때가 있는 건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투자가 이 종목은 좋은 기업인 것 같은데 하락세인 것 같다면 안 살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빠지는 거고 지금 내려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고 저점 깬 거고 추세상으로 다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아마 흐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마 이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결국은 15,000대까지 시간이 들여가지고 흐름 본다면 한 2020한 5, 6년쯤 되면은 15,000대까지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인 겁니다. 나쁜 기업이라서가 아니라 흐름이 내려갈 타이밍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한 거품이 생기고 빠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단계에서 뭐 모아가겠다 생각하신다면 저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 향후 내려가는 2년 동안 3년 동안 수익이 안 나는 것뿐인 거지, 내가 계속 모아가게 된다면 그 흐름이 끝나고 난 다음 상승 때는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멀리 보고 투자하시게 된다면은 나쁜 기업 같진 않아요. 특히나 저기까지 내려간다는 말은 꼭 아니고요. 여기 저점 3만 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 오히려 횡보라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도약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3만 원 반등이 나가는지 또는 안 나오고 15,000원까지 밀려 내려갈지를 판단하고 지켜봐야 되는 자리인데, 그걸 사서 지켜봐야 되는가? 안 사고 그냥 지켜보다가 거기서 반등 나오면 그때 살 건가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저라면 여쭤본 투자했을 거거든요. 것 같아요. 그 사놓고 네가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보자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다 내려가고 난 다음에 반등 나가나 안 나가나를 보고 3만 원에 반등이 나올 것 같으면 3만 원 사거나 15,000원 내려가서 반등이 나갈 것 같으면 15,000원 살 것 같지 43,000원부터 사서 모아가겠다는 생각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오히려 좀 상식적인 투자 아닙니까? 그죠? 지금 얘는 네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자리고 내려갈 흐름인데 그걸 사서 물려가지고 가져가겠다는 것 자체는 좀 좋은 선택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비중이 3%밖에 안 돼서 굳이 손절하지 마시고, 이걸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투자자들께서 개인 투자자들이 카페라든가 이렇게 인터넷 용어로 소위 말하는 보초병을 세워놓은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더 네네. 과하게 하지 마시고 일단 3만 원 반등이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를 체크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간다면은 저기서 자리를 잡거나 움직임이 조금 이렇게 옆으로 가는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아, 얘가 여기를 지지하려나 보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되겠죠. 근데 여기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흐름상 15,000원대 또는 2만 원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3% 이거 물려도 크게 부담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밑에서 비중 늘려버려 매수가는 뚝 떨어지니까 어차피 41,000원이라는 매수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비중만 유지하신다면요. 네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함부로 나가지 마시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판단은 나쁘지 않았으나 이 흐름 볼 줄 모르셔가지고 종목을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디스플레이 산업 중에서 우상향으로 바뀌려고 하는 종목들 되게 많거든요. 그 차라리 그런 종목을 네. 잡아야 되는데 얘는 우하향으로 바뀌려고 하는 그 완전 꼭지점에 사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건 맞습니다. 이제 예. 흐름을 볼 줄 몰라서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우상향으로 바뀌려고 하는 종목들로 관점을 좀 옮기시고, 얘는 3%만 가지고 그냥 가세요. 그냥 이거는 그냥 손절하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3%가 막 감사합니다. 3억, 4억, 30억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편안하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가져가시고 이걸로 통해 가지고 매매 연습을 한다 생각하고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쁜 기업은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전문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아, 예, SK 스퀘어를 갖고 있는데요. 네. 예, 그게 매수가랑 비중이요? 지금 68,000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네. 예, 근데 너무 비싼 가격에 샀는데 지금 겨우 이제 기다려가지고 올라왔는데.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예? 비중요? 10%. 10%요?
네. 일단 SK스퀘어가 SK텔레콤부터 인적 분할됐다 해가지고 11번가 원스토어, 뭐 팀앤 모빌리티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다 해서 IoT라든가 뭐 ICT라든가 여러 가지 IT 관련 쪽으로 이렇게 얘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어쨌든 그런 쪽으로 해서 돈 잘 버나 했더만 지금 영업이익 보세요. 어떤가? 어때요? 4천억 벌던 회사가 1,600억 벌다가 지금 TV 보고 계세요? 네네네. 지금 이게 천 단위예요. 억 단위예요. 억 단위. 4천억. 네. 지금 확대해 드릴게요. 안 보이실까 봐 네. 제 얼굴만 하게 해드릴게요. 자, 4,198억입니다. 2021년에 많이 벌었어요. 그죠? 네. 2022년에 1,600억입니다. 뭐 네. 3분의 1 정도로 줄었지만 그래도 1,600억이면 많이 벌었어요. 그죠? 네. 자, 올해 어때요? 2023년. 마이너스인데요. 자릿수 하나가 더 늘어났네요. 네. 자, 억 단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억 단위에서 천 단위 넘어가면 뭡니까? 천억 단위 넘어가면 뭐죠? 에? 천억 단위 넘어가면 그 다음 단위는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일십, 백천만에서 억 다음엔 뭐죠? 모르겠습니까? 조잖아요. 조. 네, 그럼 이거 지금 얼마 손실인 겁니까? 2조. 예, 2조 날려먹고 있어요. 이야, 2조 날려먹고 있는 기업을 사셨어요. 어때요? 네. 매출도 아유. 없고 영업이익도 없고 매출 막 박살나고 있는 이런 기업을 사신 거예요. 어때요? 마음이 좀 불안하십니까? 편하십니까? 불안하죠. 네, 이런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주면은 아이고 안 좋은 기업들 사주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고 팔고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야 이 안 좋은 기업이지만 더 가겠지라고 가져가야 되는 게 맞을까요? 팔고 나가야 맞습니다. 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사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또 어이없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과거에 잘못 사가지고 뭐 잘못된 투자를 했다고 친다면 아마 이제 지금 이걸 또 사고 있는 분들은 주가가 급등하고 올라가니까 더 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급등주들 대부분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이유는 뭐든 만들어요. SK 뭐 스퀘어가 앞으로 뭐 좋아질 겁니다. 앞으로 어떻습니다. 이슈가 어떻습니다. 뭡니다. 어쩝니다. 11공모가 뭐 매각합니다. 어쩌면 쿠팡하고 이럽니다. 공정 어쩜 엄청나게 뉴스를 막 내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실적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수준도 아니고 돈을 벌고 있다 까먹고 있다. 까먹고 까먹는 있다. 수준도 아니고 1,000억 까먹는 게 아니고 2조 까먹고 있는데 이걸 계속 들고 가는 게 유리할까요? 빨리 팔고 다른 돈 잘 버는 기업으로 가는 게 유리할까요? 빨리 팔고 좀. 답은 나왔네요.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시장의 바보 이론이라고 해서 제가 만든 이론 아닙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바보 이론인데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는 바보가 있으면 주가는 더 올라간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좋다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으니까 있으죠.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이게 지금 좋은 줄 알고 살까요? 나쁜 줄 알고 살까요? 더 좋은 줄 알고 올라가고- 살겠지. 좋다 하니까. 근데 실제로 좋다? 안 좋다. 안 좋은 기업을 좋다고 사는 사람들한테 빨리 넘기고 도망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폭탄을 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본전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이미 그런 종목을 내가 너무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비싼 종목을 몰라서 샀는데 덤탱이 써가지고 반토막 날 뻔한 거 지금 이렇게 손실 조금 줄여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기회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막 본전 욕심 내는 거는 너무 과한 욕심 아닙니까? 잘못된 투자를 하나도 손실 안 보고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한 욕심이고 저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옳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상승이 조금 이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들고 가보는데 벌써 힘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6만 원대부터는 저는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게 맞고요. 오늘 종가상으로 만약에 57,000원이 무너진다면 이거 윗골이 되고 쭉 빠지면서 내일부터 또 다음 주부터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56,000원 밀린다면 손실이 좀 나지만 비중을 3분의 1 정도는 줄여버려라 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상으로는 다음 주까지 이 양봉이 유지가 된다면 다음 주에는 아마 한 6만 2, 3천 원까지 슈팅이 한번 나오거나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데 내 본전 지나서 8만 원까지 가는 그런 바보들이 있겠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빨리 팔아내시는 게 전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많은 분들 해드리고 싶었는데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는 제가 부산과 여러분들과 함께 가가지고 부산과 구미에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오후 2시와 부산 오후 2시입니다. 부산 오후 2시이기 때문에 2시 시간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 구미는 오후 1시입니다. 그래서 시간 착오 없으시길 바라면서 강연회에서 만나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강의, 또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프라인 강연에서 만나 뵙기를 희망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